자, 삼각함수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일반각이 나오지. 일반각.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하기 전에 원래 좀 사전 작업이 좀 많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그 작업들이 좀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반직선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시초선하고 동경이라는 걸 만들지. 이렇게. 얘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지. 그냥 뭐 시작하는 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는데, 동경이라는 건 그냥 움직이는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움직이는 반지름. 그러니까 이 동경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뭐 시계바늘 돌듯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도는 방향이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 쪽으로 가는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음의 방향이라고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바퀴수도 좀 따지려고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0도부터 360도까지의 각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얘를 뭐 한 바퀴 돌고 한 30도만큼 더 가고, 아니면 뭐 두 바퀴 돌고 30도만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바퀴수를 좀 따지겠다는 얘긴데, 뭐 지금 뭐 그림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각도가 뭐 한 60도 정도라고 쳐보자. 그럼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60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 바퀴를 돌고 와서 60도만큼 갔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래? 420도라고 하지, 그치?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에 60을 더해서, 맞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둘은 뭐 같은 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각의 크기가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각의 크기는 같은 거잖아. 숫자는 다르지만, 맞지? 한 바퀴 돈 게 이제 어차피 원상 복귀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바퀴 돌아서 또 60도만큼 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780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무수히 많은 각을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거꾸로 갈 수도 있지. 음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60도만큼 다시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300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맞아? 마이너스 300도.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간 거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온 거지. 마이너스 300도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사실 이제 각이 무한히 좀 이제 확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원래는 우리가 보통 음수인 각이라는 거는 생각도 안 해봤고, 0도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제 하는 게, 물론 우리가 도형에서는 좀 이제 뭐 360도를 넘어가는 각들도 다루긴 했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360도 정도, 이 정도까지만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요걸 넘어서는 각들까지 좀 다루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각들이잖아, 그치? 근데 되게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각인데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일반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60도니까 뭐 60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제 n은, 그러니까 n은 당연히 이제 정수값으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60도, 그냥 60도는 n이 0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치? 한 바퀴 안 돈 거, 그냥 60도. 그 다음 420도는 1일 때, 780도는 2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300도일 때는 n이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그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60도라는 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수히 많이 표현되어 있는 각을 하나의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공식처럼 좀 써보면 360n 플러스 알파도라고 표현을 하고, 당연히 n은 정수값이 되고 알파의 범위는 0부터 360 전까지 딱 요 범위 내에서 알파를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이제 더해지는 알파도라는 게 요 범위다 보니까 중요한 건 양수값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맞지? 양수로 표현을 해야 돼. 이해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300도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는 이제 360 곱하기 마이너스 300도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마이너스 좀 다른 걸로 해볼게. 390도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390도 이런 걸 일반각으로 표현을 할 때 마이너스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해도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 390이 나오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얼마? (330도) 그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720에서 330 빼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각이 무조건 무슨 값으로 나와야 돼? 양수 값으로 나오게끔 세팅을 해주는 거지. 됐어? 그래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놔야 이게 헷갈리지가 않거든. 왜냐면 마이너스 30이라는 거는 이제 방향이 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도 쓰고 플러스도 써버리면 되게 많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양수 값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한쪽 방향만 생각하면 되니까. 됐지? 그래서 이런 표현 요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 일반각을 표현할 때 지금 사실 내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요 마이너스 2라고 쓴 건 사실 요 뒤에 있는 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쓴 거고 실제로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2를 쓰지 않고 그냥 여기다 n을 써주는 게 맞아. 오케이? 그냥 360 곱하기 n 플러스 330도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일반각 표현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시초선과 동경을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 좀 올릴 건데 왜냐면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을 그려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그래프도 그릴 거고 뭐 할 거 아니야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이 좌표 평면에 시초선 동경을 올려서 생각을 좀 해줄 건데 보통 시초선을 이쪽으로 보지.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좀 얘기를 하지.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용어가 좀 겹치긴 하는데 이쪽 그냥 양수값, X가 양수인 값 이쪽을 그냥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시초선으로 두고 동경을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뺑글뺑글 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이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이때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하지. 맞지? 이건 기본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동경이 2사분면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시초선부터 출발해서 동경까지 이만큼의 각의 크기는 요 각의 크기는 2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의 각의 범위는 0도보다는 크고 뭐야? 90도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2사분면은 어때?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라고 하고 3, 4분면은 180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다라고 하고 마지막 4, 4분면은 270보다 크고 36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조금 기본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딱 이렇게 범위가 나오면 1사분면 각,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각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범위로 나오지 않고 그냥 말로써 어떤 알파가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범위를 우리가 직접 쓰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왜냐면은 이걸 쓸 때는 실제로는 0도 플러스 뭐야? 그치. 2n 파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호도법이니까 360 곱하기 n이지. 그러니까 바퀴수를 따지겠다는 얘기야. 요거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90도 플러스 360 곱하기 n. 이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를 써줘야 돼. 그러니까 바퀴수를 이제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이렇게 말로 나왔을 때 우리가 범위를 직접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퀴수까지 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오케이? 왜냐면 보통 이런 문제가 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알파가 1사분면의 각인데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을 때 이때 2분의 알파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 이런 유형 기억하지? 이런 게 있잖아. 그치?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내가 알파가 1사분면이야? 그럼 뭐 0도부터 90도까지잖아. 이렇게만 써버리고 나서 양변을 이제 2로 나눠주면은 0도보다 크고 2분의 알파도는 45도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당연히 몇 사분면만 나와? 1사분면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1사분면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다른 사분면도 나올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알파가 예를 들어서 390도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는 몇 사분면의 각이야? 390도는? 1사분면 각이지. 왜냐면 360 플러스 30이니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30도만큼 간 거기 때문에 우리 눈깔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동경이 1사분면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1사분면의 각이잖아. 맞지? 근데 이걸 실제로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얘가 2 나누면 얼마야? 145도가 나오잖아. 근데 145도는 몇 사분면 각인데? 얘는 2사분면 각이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제 요렇게만 쓰게 되면 요렇게만 써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1사분면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나온다는 얘기지. 바퀴수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했어 말이지? 됐어? 그래서 이제 무조건 쓸 때 바퀴수까지 더해서 사분면의 각을 표현을 해줘야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지. 됐지? 이해했지? 네,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야. 1사분면뿐만 아니라 2사, 3사, 4사분면도 다 이거 범위를 쓸 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너네가 범위를 쓸 때 이렇게 바퀴수까지 뒤에 더해서 써줘야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래서 요걸로 간단하게 뭐 1번 잠깐만 좀 보면 이거 잠깐만 좀 볼게. 자, 이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걸 고르래. 일단 기역부터 한번 볼까? 기역은 어때? 830도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뭐라고 할 수 있지? 얘는 360 곱하기 얼마? 2 플러스 110도가 되겠지. 근데 이걸 실제로 쓸 때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110도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맞는 말이지. 그치? n은 정수. 그래서 기역은 참이라고 할 수 있고. 니은은 어때? 마이너스 210도라는 거는 얘가 3, 4분면의 각이래. 맞을까? 마이너스 210도.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어차피 뭐 바퀴 얘는 뭐 한 바퀴 돌고 뭐 몇 바퀴 돌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거꾸로 음의 방향으로 그냥 210도만큼 간 거니까. 그럼 거꾸로 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210도만큼 갔어. 그럼 몇 사분면에 있겠어? 2사분면에 있겠지. 그지? 마이너스 180도를 넘어가 버렸으니까 2사분면이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지. 그 다음에 디귿은 50도하고 410도 그리고 마이너스 670도는 다 모두 일치한대. 이 동경. 이거를 나타내는 동경들은 다 일치한다. 일단 뭐 한번 해볼게. 일반각으로 표현해보면 되지. 얘는 뭐 할 게 없고 얘 같은 경우는 360 플러스 얼마? 50이니까 맞는 거지. 한 바퀴 돌고 50도 갔으니까 같은 이제 일치하는 동경이 나오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670은 뭐야? 360 곱하기 얼마? 어차피 이거는 일반각 표현이 아니니까 그냥 숫자로 쓸게. 마이너스 2 플러스 얼마야? 50도 아니야? 720에서 50 빼면 670이니까. 맞지? 그럼 얘는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반시계로 50도만큼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일치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에 대해서 좀 해볼게. 호도법. 일단 호도법은 왜 나온 거지? 뭐 하려고 나왔어? 호도법.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렇게 60도, 30도 이런 표현을 뭐라 그래? 이런 표현은 60분법이라고 하지. 맞아? 60분분? 60분법이라고 하지. 60분법. 그러니까 60분법이라는 건 사실 이제 원이라는 거를 이게 원이냐 임마? 원이라는 거를 뭐 한 거야? 몇 등분? 360등분해서 그 한 조각을 1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거기서 또 이제 그걸 60으로 나눈 게 뭐 1분 또 60 나누면 1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60분법인데
근데 우리가 60분법 이게 삼각함수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거지. 우리 앞에서도 배웠던 삼각비를 생각해보면 중3 때 삼각비를 좀 배웠는데 뭐 사인 60도 같은 거를 이제 값을 외워서 이제 풀었잖아, 문제를. 맞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사인 뒤에 들어오는 이 자리는 각의 자리란 말이야. 각자리. 60분법으로 표현된 각자리란 말이야. 근데 이 60도라는 거랑 60이라는 숫자가 같은 건가? 아유, 60이라는 숫자 이렇게. 도 말고 숫자 그냥 숫자 60이랑은 다른 거잖아, 이게. 맞지? 그러니까 1도하고 1이라는 거는 같은 게 아니잖아. 숫자 1이. 실수 1이 1도는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우려면은 이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요거 뭔가 식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 뒤에 올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y는 sin x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요쪽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이런 각이다 보니까 실수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보통 함수에서 얘기하는 이 x의 범위는 이제 정의역이 실수의 범위이기 때문에 얘랑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기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60분법의 표현을 다 뭘로 바꾸는 거야? 다 호도법, 그러니까 실수의 표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실수로 맞춰줘야, 그래야 이 그래프랑 뭐 다른 그래프, 예를 들어서 뭐 y는 x 같은 이런 것이랑 뭐 같이 그리면서 그림도 그리고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도 같이 그리고 로그 함수도 같이 그릴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이제 정의역을 실수로 바꿔줘야. 이해하지? 그래서 이제 호도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호도법이 실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호도법으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호도법의 표현의 시작은 뭐냐면, 자, 중심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이렇게 있어. 이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때 호의 길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있지. 호의 길이를 똑같이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길이로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이때 이 중심각의 크기, 이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지. 이렇게 1라디안. 그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1라디안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지금처럼 라디안 쓸 수도 있고 뭐 기호로 뭐 1라드 뭐 이 정도로 쓸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걸 아예 그냥 버린 다음에 그냥 요거를 1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 1. 실수 1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실제로 이 1이라는 이 실수값을 각으로 치환했을 때, 각으로 바꿨을 때 대략 몇 도 정도 되지? 들어본 적 있니 혹시? 뭘? 이게 맞아. 57점 몇 도 정도 될 거야, 아마. 57점 몇 도? 아마 책에 나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57점 몇 도를 우리가 숫자 1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정의를 내릴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건데, 그걸 이제 바꾸려면 관계식이 좀 필요하거든. 관계식이 좀 필요할 거 아니야, 바꾸려면. 그래서 그 관계식을 여기서 비례식으로 좀 찾을 건데, 일단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라는 건 중1 때 배웠지. 그치?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할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지금 1라디안이지. 이거 대 호의 길이가 r이잖아. 맞아? 이때 한 바퀴가 뭐지? 몇 도? 360도. 요건 360도 대 한 바퀴에 대한 이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를 얘기하는 거지. 얼마야? 2파이 r이지. 그치? 원의 둘레 2파이 r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둘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정리를 좀 하면 360 곱하기 r은 1라디안 이제 생략을 좀 해볼게. 1 곱하기 2파이 r.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r 약분 때리고 2로 약분까지 해버리면 결국 파이 라디안이 뭐라는 얘기야? 이거 생략해도 된다, 이거. 얘가 180도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이 관계식을 가지고 60분법을 호도법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 양변에, 이 식에서 양변에 180을 좀 나눠주면 1도라는 거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거꾸로 1라디안이라는 거는 180 뭐야? 파이분의 180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요 식에서 양변에 180 나눠버리면은 1도가 나오고 좌변이, 그리고 우변이 180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그리고 거꾸로 양변을 파이로 나눠버리면 1라디안은 이제 파이분의 180도라는 게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도를 내가 바꾼다. 호도법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 30도. 여기 양변에 30을 곱해버리면 좌변이 30도가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30을 곱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30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렇지 않아? 맞아? 여기 양변에 30을 곱하는 거랑 30에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랑 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이해했어? 됐어? 얼마야 그러면? 여기다 180분의 파이를 곱해버리면 6분의 파이가 나오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호도법을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됐어? 그럼 그 다음에 45도는 어때? 180분의 파이를 곱해버리면 180분의 파이 얼마야? 에이? 45도에다가 180분의 파이 곱하면 얼마인데? 얼마? 4분의 파이가 나오지. 그치? 45 나누기 180이잖아. 그치? 그러면 4 곱하면 4, 4, 16에 4, 5, 20이니까 180 나오잖아. 이렇게. 그리고 60도는 얼마인데? 3분의 파이지. 그 다음에 90도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180도는 당연히 파이. 그치? 그 다음에 270도는 2분의 3파이. 그치? 그 다음 360도는 뭐야? 2파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각도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잘 쓰는 각도. 이렇게. 됐어?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120도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뭐 곱하는 거야? 180분의 파이를 곱해버리는 거지. 그럼 약분해서 나오는 게 얼마인데? 3분의 2파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지. 뭐 12분의 5파이가 얘가 몇 도냐? 이렇게 60분법으로 표현했을 때 얘는 몇 도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뭘 곱하면 돼, 여기다? 거꾸로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파이분의 180. 그래서 파이분의 180을 곱해버리면 뭐 나오는데? 그런가? 6, 22, 6, 38, 15. 근데 75도 나오네. 그치? 75도. 이런 식으로. 됐어?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은근히 좀 헷갈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언제 파이분의 180을 곱할지 아니면 언제 180분의 파이를 곱할지 이게 역수관계다 보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라디안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보통 분자에 뭐가 있어? 파이가 좀 있는 편이지. 항상은 아니지. 항상은 아니야. 아까 처음에 봤던 것도 얘가 1라디안이니까 여기 파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이제 표현에는 파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분자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180분의 파이 여기 분자에 파이가 있는 게 180분의 파이잖아. 이걸 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해했어? 뭔 말이지? 그리고 거꾸로 이제 60분법으로 만들 때는 이 파이의 표현이 없어지잖아. 그치? 75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지? 그래서 파이를 없애려면 파이가 분모에 있어서 곱해서 약분을 시켜야 없어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안 헷갈려. 좀 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안 헷갈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주면 돼.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거꾸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부채꼴, 그치? 부채꼴에 이제 호의 길이하고 넓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자 우리 부채꼴 같은 경우는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우긴 했어, 그치? 배웠잖아. 언제 배웠어? 그냥 원으로 가자. 이렇게 원으로 갈게.
자,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원래 언제 배웠지? 중학교 때 배웠지, 중학교 때. 호의 길이는 원래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뭐야? 중심각이라고 하지.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심각은 당연히 이제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중심각, 그걸 얘기하는 거지. 사실 이것도 비율로 나온 거야. 비례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도 비례식으로 좀 증명을 하긴 할 건데, 근데 조금 이 차이점은 옛날에는 60분법을 썼으니까 여기에 이제 공식 자체에 60분법의 표현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는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의 표현으로 해서 보통 세타라는 게 나올 거야. 세타. 기호로 세타로 이제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공식을 좀 유도를 해볼 건데, 일단은 호의 길이부터 한번 가볼게. 자, 중심각이 세타, 그리고 호의 길이를 보통 기호로는 L이라고 쓰니까 이렇게 써보고, 넓이, 부채꼴 넓이를 S라고 표현해볼게. 그럼 일단 호의 길이부터. 중심각은 세타 대 그 다음에 마주보는 호의 길이 L. 얘는 한 바퀴가 라디안으로 뭐지? 2파이지, 2파이. 360도. 그치? 2파이 대, 그 다음에 마찬가지 호의 길이래. 둘레. 원의 둘레니까 2파이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하면 2파이 L. 얘가 세타 곱하기 2파이 R이니까 요거 2파이 까버리면 L은 뭐가 나와? R 세타라는 공식이 나오지. 그래서 너네가 이제 알고 있는 공식 호의 길이 R 세타라는 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넓이 마찬가지. 넓이도 비례식으로 세타 대 S는 한 바퀴 2파이 대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지. 원의 넓이. 그치?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2파이 S는 세타 곱하기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서 이제 파이 하나 깔 수 있네. 그리고 2로 나눠주면 S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라는 식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요걸로 공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R제곱 세타라는 거는 R 곱하기 세타잖아. 근데 R 곱하기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지? L로 쓸 수 있으니까 또 다른 공식으로 2분의 1 RL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넓이 공식은 두 가지가 있지. 중심각하고 반지름 할 때. 그 다음에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할 때. 됐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됐지?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4번 잠깐 보자. 4번. 근데 4번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긴 한데 좀 내용이 좀 긴 유형 중에 하나지. 이거는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요건 외워야 돼. 몇 가지가 있지? 5가지 정도가 있지. 일단 첫 번째가 일치한다. 이거는 이제 그냥 생으로 외운다기보다는 너네가 이제 그림을 머릿속에 좀 그려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좀 해주면 되는데,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건 뭐 당연히 이렇게 포개진다는 얘기잖아.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하고 또 다른 동경을 뭐 이렇게 포개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 베타. 이런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 뭐 할 거야? 빼는 거지. 뺐을 때 정확하게 0이라는 게 나오니까. 맞지?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해야 될 거는 이 알파라는 동경이 3바퀴 돌고 오고 베타는 5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뺐을 때 이 둘의 차이는 바퀴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지?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바퀴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2n파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지. 맞아?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x축에 대한 대칭이 있지. 자, x축 대칭은 둘이 뭐 할 거야? 그치. 하나 동경 하나가 뭐 이렇게 나왔어. 아이고, 요걸로 해볼까? 이렇게 베타.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가 알파. 그치? 그래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여기가 대칭이니까 베타란 말이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나와? 일단
한 바퀴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마찬가지 바퀴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2n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여기 얘도 한 바퀴니까 여기 안에 포함되잖아. 그치? 바퀴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굳이 뭐 여기 따로 쓰지 않고 그냥 2n 파이라고 써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지. 맞지? 이렇게 쓸 수 있고 세 번째는 y축 대칭. 얘는 뭐 하지? 그렇지. 얘는 더해서 계산하지.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베타가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알파는 y축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맞지? 그럼 이제 y축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도 당연히 베타가 되면서 둘이 더해버리면 평각이 나오지. 평각. 그러니까 파이. 그치? 평각이 나오고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합치면 안 되지. 얘 반바퀴니까. 그치? 얘랑 얘 바퀴수랑 합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대로 그냥 쓰는 거고. 네 번째는 무슨 대칭? 그치? 원점 대칭이 있지. 원점 대칭. 그러니까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말로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이렇게 베타.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렇게 알파. 요만큼이 알파. 이땐 뭐 하냐? 빼는 거지. 뺐을 때 평각이 나오지. 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 뭐야? y는 x 대칭이지, 그렇지? y는 x 대칭.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축, y축 이렇게.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이거에 대해 대칭이니까 베타가 요 정도에 있다고 치면 알파는 한 요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이만큼이 알파.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y는 x 대칭이니까 이만큼이 또 베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그림으로 너네가 머릿속으로 그린 후에 더할지 뺄지를 결정해서 그리고 더했을 때 뺐을 때 뭐가 나올지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그러니까 이걸 생으로 다 외우기는 빡시니까 머릿속으로 적당히 그림을 좀 그려보는 건데 지금 내가 그리는 걸 봐서 알겠지만 무조건 일단 기준은 몇 사분면에 그려놔? 동경을? 1사분면에 하나 그려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두 번째 동경을 그리잖아. 그러면은 보기 편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때 1사분면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 X축 대칭이면 이걸 X축 대칭 시켜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할지가 대충 보이겠지. 됐지?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주면 되고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할 거야 둘이?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요거네 요거. 둘이 빼겠지. 뺐을 때 뭐 나오는 거야? 뺐을 때 평각이 나오지. 5세타에서 세타. 큰 걸 작은 걸 빼는 게 낫지. 이때 파이 플러스 2n 파이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4세타는 파이 플러스 2n 파이니까 세타는 뭐야?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n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범위는 항상 알려줄 거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지금은 나와 있지. 이렇게 세타가의 범위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놈에서 n의 범위를 좀 찾아야지. n이 정수인 거니까 n의 범위를 좀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n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4분의 파이를 전체적으로 다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보다 크고 2분의 n파이가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보다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이분의 2를 곱해주면 n은 뭐보다 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그 다음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 사이에 정수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0, 1까지 4가지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이제 세타가 총 4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가장 큰 거는 n이 1일 때 1 대입하면 얼마지? 4분의 3파인가?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가장 작은 건 뭐야? 마이너스 2일 때네, 그지? 그러면은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3파인가 나오겠네.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분의 1에서 1 빼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두 놈의 차이를 구하래. 얼마야? 2분의 3파이가 나오겠지. 됐어?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요것도 바로 보자. 7번도 잠깐 볼게. 자, 호의 길이가 6파이, 그 다음 넓이가 4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
일단은 넓이는 S 42파이 그리고 호의 길이 자 2분의 1 RL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근데 L이 얼마야 지금? 호의 길이가 6파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거 역분하면 3파이 R은 42파이랑 같으니까 어때 R은? 14랑 같은 거지. 반지름 14야. 그러면 또 이제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다 나와 있는 L은 R세타 공식을 쓰면 6파이는 14세타니까 세타는 얼마? 7분의 3파이로 나오겠지. 별거 없지. 이건 공식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사전 작업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는 거지. 삼각함수. 일단 우리가 삼각 B는 원래 뭐였지? 삼각 B. 기억하냐? 삼각 B. 직각삼각형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여기를 뭐 세타라고 해볼까? 직각삼각형에서 뭐야? 정의가 뭐야? 삼각 B의 정의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뭐야?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 두 변의 길이의 B가 삼각비야. 그게 정의야 원래.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인 같은 경우를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고 코사인을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하고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 변 중에 두 변의 길이를 내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 32가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딱 세 개가 나오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이제 정해놓고 이제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세 변의 길이 중 두 변의 길이의 B, 요게 이제 삼각비였단 말이야. 이거랑 이제 일단 요게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삼각함수도 똑같이 갈 건데,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원에서 좀 시작하는 거지. 함수다 보니까 좌표 평면의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시초선을 여기로 두고 X축에 이제 양의 방향 쪽으로 두고 그 다음에 동경이 이제 움직일 건데 자, 이 동경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원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교점이 있겠지. 반직선이니까 계속 가니까 그지? 반지름이 아무리 커도 무조건 만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때 이 교점을 P라고 하고 얘를 X, Y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때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 라고 했을 때 이때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야? R분의 Y라고 이제 정한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정의를 내렸고 탄젠트 세타는 뭐라 그래? X분의 Y로 정의를 내린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실제로 요 P의 좌표에서 이렇게 내려봐 수선을.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이쁘게 잘 나오잖아. 여기서 이 길이가 뭔데? 이게 R이잖아. 그리고 요 길이는 지금 교점의 Y좌표랑 같은 거지. 그리고 요 길이는 뭐야? 교점의 X좌표랑 같으니까 실제로 사인이 R분의 Y가 맞잖아. 코사인은 R분의 X가 맞고 탄젠트는 X분의 Y가 맞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해주면 된다. 물론 지금은 내가 동경을 1사분면에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중3 때 배웠던 삼각비랑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이 동경이 2사분면으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지, 그림 자체가. 맞지? 여기서 수선을 여기 X축에 내린다고 해도 세타는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이 세타인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는 그림이 나오는 거지. 맞아? 그래서 그냥 정의로 계산을 해주란 얘기야. 그림으로 가는 게 아니라. 됐지? 그림이 1사분면이야 뭐 그림으로 갈 수 있다고 쳐도 요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의미가 없잖아, 그림이. 그래서 정의대로 잘 기억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됐지? 뭐 그래서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면 뭐 원이 하나 있고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이 있다고 해보자. 자, 동경을 2사분면 쪽으로 한번 잡아볼게. 이렇게. 시초선이 여기 있고 동경이 이렇게 있대.
이때 이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이 교점 좌표를 마이너스 3,4라고 한대. 마이너스 4,3이라고 하자. 예시로 그냥 마이너스 4,3이라고 한대. 교점이. 이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래. 그럼 뭐야? 사인은 뭐야? 5분의 3이지. 그치? R분의 Y니까. 그 다음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지. R분의 X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 4분의 3. 뭐 이렇게 그냥 정의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잘 해주면 되지. 됐지?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고 요 반지름이나 좌표의 X랑 Y 요 셋 중에 몇 개를 좀 이제 버리겠지, 그지? 몇 개를 안 알려주고 뭐 2개만 알려준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를 찾은 다음에 요 값들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너네가 적당히 찾아주면 되는데 뭐 찾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지. 그냥 요 길이가 5라는 거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뭐야?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잖아, 맞지?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면 뭐 셋 중에 하나가 빠져도 구할 수 있겠지 충분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면 된다. 요게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보자. 우리가 앞에서 삼각비를 배울 때는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이다 보니까 당연히 무조건 양수값만 나올 수 있었지. 변의 길이다 보니까, 그치? 근데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요게 좌표로 바뀌었잖아, 정의 자체가. R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니까 양수라고 쳐도 Y랑 X는 좌표다 보니까 이게 좌표잖아. 교점의 좌표잖아. 그러다 보니까 음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 부호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이게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이 부호가 다 다르잖아. 그치? 동경이 1사분면에 있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전부 어때? 다 양수겠지. 반지름 당연히 양수고 x, y 좌표도 다 양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양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사분면에 동경이 있게 되면은 누구만 양수가 되는 거야? 사인만 양수가 되겠지. 왜냐면 y좌표만 양수이고 x좌표는 음수다 보니까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인만 양수가 되고 3, 4분면은 탄젠트 그 다음 얘는 코사인만 양수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맞지? 잘 외우고 있지, 그지? 그래서 요 부호까지 같이 잘 외우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요런 거 요것도 한번 잠깐 보자. 자,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라 이건데 지금 얘는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로 나와 있지. 원점과 저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잖아. 일단 12,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저기 몇 사분면 쪽에 있는 거야? 3, 4분면 쪽에 있겠지. 좌표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이렇게 여기가 이제 P가 되고 원점 5니까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 P까지가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반지름 R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13이 나오는 거지. 그치? 뭐 지금 원은 없지만 원래 우리 교점을 P라고 하는 거니까 원과의 교점을. 그래서 지금 원만 안 그려졌을 뿐이지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반지름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럼 뭐 끝난 거 아니야? 사인 세타 얼만데? 우리 세타는 요만큼이 세타지. 시초선이 여기니까. 사인 세타는 13분의 마이너스 5. 코사인은 13분의 마이너스 12. 탄젠트는 12분의 5. 그치?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되지. 이렇게 정의 내려서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첫 번째 거 좌변이래. 왼쪽 위에 있는 사인 값은 마이너스 5 될 거고 13 약분해서. 그 다음 탄젠트 같은 경우는 10. 분모는 뭐 나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4에서 4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래서 얼마야? 그 사람 이거? 얘가 이제 뭐가? 마이너스 24 아니야? 왜? 에? 뭐가? 제가 10 맞잖아. 얘가. 에? 맞지? 그렇지. 이렇게. 그럼 이거 마이너스 20분의 얼마인데 위에 거? 5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지. 됐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대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놈 13번 한번 보자. 자, 이거를 만족할 때 저 값을 구하래. 요거는 일단 양변에 1 플러스 탄젠트 곱하면 1마 탄, 얘가 2 플러스 2탄 이렇게 나오잖아. 넘기면은 마이너스 3탄은 1이니까 탄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사인도 음수라고 나왔잖아. 그럼 탄젠트하고 사인이 다 음수인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지. 그지? 코사인만 양수인 사분면.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데, 물론 이거를 이제 정의대로 간다고 하면, 만약에 정의대로 이제 그 좌표 평면을 그려서 찾잖아? 그러면 4사분면의 동경이 있다라는 거니까 적당히 그래프를 그냥 뭐 한 요렇게 그릴 수 있겠지. 동경 그려주고, 그 다음 시초선이 여기니까 이만큼이 세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위에 교점이 어딘가 있겠지. 정확히 알아 몰라? 잘 모르지, 그지? 정확히 좌표는 몰라. 근데 사실 정확히 찾을 필요도 없지, 그지? 맞아?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중3 때 배운 건데, 닮은 도형에서의 삼각비 값은 항상 어때? 일정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각이 같다면 이거의 사인,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에서 얘분의 얘랑 이 큰 삼각형에서 얘분의 얘는 같은 값으로 나오잖아. 일정한 값으로. 그치? 그러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지. P가 어디 있든 간에. 자,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잡은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좌표로 따지면 이제 얘가 이제 4사분면이면 당연히 양수값 3, 마이너스 1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X는 양수, Y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리고 탄젠트가 이제 그러니까 3분의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뭐 그럼 여기 좌표 여기 얼마야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 그냥 10이니까 반지름을 루트 10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뭔데?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인 거지.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뭐야? 루트 10분의 3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저걸 계산하는 거지. 맞아? 이거는 지금 사실 정의대로 이제 그림 그려서 푼 건데, 근데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진 않고, 아, 탄젠트가 나왔어? 그럼 그냥 적당히 직각삼각형을 좀 그려. 이렇게. 얘를 세타라고 하고, 얘가 3분의 1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루트 10이지. 피타고라스 그냥 이용해버리면. 그럼 여기서 사인은 얘분의 얘고, 코사인은 얘분의 얘니까 바로 이렇게 쓰는 거지. 거기에 이제 추가로 4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다. 코사인은 양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게 아무래도 훨씬 빠르지, 이거 그리는 것보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요거의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부호 신경을 조금 써야 된다라는 거. 맞지? 까딱 잘못하면 그냥 사인을 루트 10분의 1로 계산해 버릴 수 있으니까. 맞지? 요거 조금 조심하는 거 말고는 이게 훨씬 빠르니까 이렇게 가도 되겠지. 그럼 지금은 이제 둘이 더한 다음에 10 곱하라 했으니까 더하면 루트 10분의 2잖아. 거기다가 10 곱하면 유리화까지 해서 2루트 10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자, 요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식을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는 탄젠트가 뭐분의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라는 거. 요거는 뭐 정의대로 그냥 가면 되지. 탄젠트가 x분의 y잖아. 코사인은 r분의 x고 사인은 r분의 y니까 번분수 풀면 좌변이랑 똑같잖아. 뭐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얼마? 1이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요 뒤에 각이 같을 때 사인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1이다라는 거. 그치? 요거에 대한 내용이지. 사실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원에서 나오긴 했는데, 뭐 그냥 잠깐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0,0인 원이 있어. 그리고 동경이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여기가 x, y야.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고 쳐봐.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정의가 r분의 y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y 좌표는 뭐야? r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양변에 r 곱해버려서. 그치?
이런 식으로 따지면 x좌표는 뭐야? r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야? r제곱이잖아. 그치? 여기다 xy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치? 그럼 대입하면 x에다 r코 대입하면 r제곱 코제곱, 그 다음에 r사 대입하면 r제곱 사제곱이잖아. 얘가 이제 r제곱이니까 r제곱 다 약분 때리면 요게 나오지. 그치?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이 1이라는 게. 됐어? 그래서 각이 같으면 사인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1이다라는 거. 요거까지 잘 기억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16번도 잠깐 보면, 자, 요거 만족할 때 1 플러스 탄 제곱을 구하래. 자, 양변에 곱해봐, 이거. 자, 4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 3사인 x, 그다음 플러스 6 코사인 x 이렇게 나오는데, 3사 넘기면은 그냥 사인 x, 여기 코사인 넘기면 7 코사인 x 나오잖아. 그치? 양변에 코사인 x로 나눠주면 탄젠트 x가 나오지. 얘가 7이라는 게 나오잖아. 별거 없지.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면 7의 제곱이니까 49에서 50이 답이겠지. 간단하지?